먼저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유형을 해보니까 결국은 자동차 보험 이론이잖아요. 자부 이론과 실무인데, 이 실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죠. 응용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자동차 보험 이론 해도 되는 거예요. 실무라는 것을 왜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응? 시험 제목에. 모든 문제가 이 이론에 의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해답이 이 이론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실무에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무도 이론과 어떤 법리, 논리를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제 교재 지금까지 지난 한 상반기 동안 달려온 게 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출제위원이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2차 출제위원이 현직에 계신 베테랑급들이라고 일단 추정을 해본다면, 이 범위 내에서 자배법과 민법과 약관을 제가 풀어 쓴 이 밖에서 문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영역, 이 범위 밖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그런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그분은 출제위원으로서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라는 그 시험 과목의 출제위원으로서 자격 함량 미달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의 하여튼 과거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만들어준, 제가 집필한 교재에 이 문제가 벗어난 게 있으면은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제가 교재를 집필할 때 어떤 기존의 문제를 먼저 선점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교재를 쓴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저는 말 그대로 이론에 충실한 겁니다. 자배법 1조에서부터 52조까지 민법 관련 민법 조항들, 자동차 보험 약관 싹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풀이를 했어요. 적용을 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간부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없으면은 제 교재에 다 나오는 거니까, 또 이 강의 시간에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잘 모르겠다,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또 교재를 찾아가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단련을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시험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거꾸로 가는 거는? 그죠? (2012년도에) 어떤 문제를 한번 보면은 여기 있죠. 이게 30점짜리예요. 보통 작년도에는 1번 문제가 40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번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30점 이렇게 책정이 될 때가 있고 35점, 40점 책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30점이 나오면 반드시 20점짜리 문제가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20점짜리 2문제를 퍼펙트하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이제 우리가 합격이라는 어떤 목표점을 향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험을 10장을 주죠. 10장을. 예? 그 A4가 아니라 B4 규격에 그게 26줄인가요? 행간이? 준다고 한다면은 보통 한 40점 정도 되면 10장을 다 쓴다고 했을 때 40점짜리는 한 4장 정도 쓰는 게 맞겠죠. 네, 4장 정도. 한 40% 정도로 지면, 예를 들어서 5장을 쓴다, 10장 말고, 그러면 한 2장 정도는 써야 되겠지, 그죠? 예? 예, 2장 정도. 그럼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게 40점보다는 좀 간략한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략한 문제다.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문제를 쓸 때 항상 1번 문제는 뭐냐면 융합 문제죠. 큰 문제는. 융합. 복합적인 문제다. 융합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 자배법 이론, 예? 자배법 제3조에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운행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지친 운행자, 객체인, 타인, 또 그 운행으로 운행 중 사고이냐, 이러한 것들을 또 단서 조항, 면책 조항,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어떤 성립 요건, 또 약관에서 어떤 면책 조항,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좀 지금부터는 좀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간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들어오면은 보통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과 이 책임 범위, 예?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는 뭐겠어요? 지급보험금. 크게는 간단해요. 이거 쓰는 거 이거. 예? 어떠한 문제든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과 지급보험금이 얼마냐. 예? 그래, 이건 뭐냐면 이건 의무고, 이건 이제 의무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더 추가된다고 한다면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게 있죠. 권리는 뭐겠어요? 예? 그렇죠. 구상이나 공불사고, 이제 이건 융합복잡 중에 대부분 다 또 공통점이 뭐냐? 공불사고라는 거예요. 공불사고. 예? 교차로에서 A 차량, B 차량이 부딪혔다, 사고 났다. 과실비는 5대 5다, 7대 3이다, 100대 빵이다. 예? 이런 것을 잘 추출해 보면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뚫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더 나가서 이제 물으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구상권, 그 다음에 보험자 대의, 보험자 대의하고 구상권은 구분을 하실 수 있죠. 이건 피보험자가 제3자에 갖는 권리를 보험회사에 대행하는 거고, 예? 구상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 이제 자보니까 연대배상 채무를 지는 자가 채무를 채권자한테 변제를 이행하고 나서 다른 채무자한테 다른 채무자 분담 부분만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구상권이죠.